안녕하세요. 논리와 정독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1권 1절 첫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입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인식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인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가 있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 물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물체가 우리 시각을 자극을 하고 우리 시각은 이 정보를 우리가 가진 시각적 능력에 맞춰서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을 갖게 되는데 이 상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눈이 만든 이 표상을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표상에 해당이 돼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신 것도 제 목소리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 제 목소리랑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청력을 지녔느냐, 어떤 청각적인 그 기질을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표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표상을 본다는 사실이 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의 경우를 보면 그런데요. 생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은 동일한 물체에 대해 파악한 값이 다른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빨간색 사각형을 생명인 분들은 파란색 사각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생명인 분들의 시각이 이 빨간 물체를 접촉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보는 거는 생명인 분이 보는 거는 이 파란색 사각형이 되는 거죠. 즉 물체가 아닌 표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표상은 물체가 아니라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을 통해 느낀 것, 내가 감각을 통해 느낀 것을 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이 명제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내 인식의 결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세계, 내가 보는 세계, 내가 듣는 세계 이런 세계들은 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내 인식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면 이것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유효한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것은에 해당되는 건 앞서 말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명제이죠. 그래서 앞서 정리한 내용을 대입을 해보면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라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유효한 진리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장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자극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자극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표상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인식하면 표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극을 인식한다는 건 표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표상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인식되는 물체들은 이제 모두 표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감각기관으로 해서 뭐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 다 표상이 되는데 그래서 표상 능력이 있는 존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다 표상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표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의 그 감관에 따라서 감각기관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들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는 나의 표상,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이것을 반성적이면서 추상적인 의식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네,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이것을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앞서 나타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명제죠. 이 명제를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반성적이면서 추상적인 의식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거는 인간만이 의식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라는 것을, 이 얘기라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이 아닌 것, 뭐 동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이 아닌 동물, 동물들이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제 알아차릴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동물이 세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지적 능력이 인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가기는 하는데 확인은 하기는 어려운,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판단이죠. 이런 건.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고요.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읽어보면, 만일 인간이 정말로 이러한 진리를 알아차린다면 철학적 신중함이 그에게 생겨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이 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만일 인간이 정말로 이러한 진리를 알아차린다면, 여기서 진리는 앞서 말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그 명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걸 알아차린다면 철학적 신중함이 그에게 생겨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치환을 먼저 해보면, 만일 인간이 정말로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철학적 신중함이 그에게 생겨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왜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철학적 신중함이 생겨난다고 했을까? 이게 문제인데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일시정지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세계는 내 인식의 결과다라고 알아차리게 되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 첫 번째로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물체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물체가 감각기관에 의해 해석된 값이에요. 생명의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눈이 노란색으로 파악을 해서 노란 사각형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것처럼 물체가 감각기관에 의해 해석된 값을 가지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생명분들은 이 표상만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해석된 값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인식한 게 타당하냐는 물음이 생기게 돼요. 인식하여 발견한 것들이 과연 물체에 대한 것이 맞느냐, 이런 물음이 생기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에 맞게 규정된 해석값인데 과연 그게 물체의 정보가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감각, 경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갖는 생각이죠.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파악한 사실들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를 갖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인식하여 발견한 것은 물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의감이 발생될 수 있는데, 회의감이 생기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인식과 지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지식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이 회의가 생긴다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판단에 신중함을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철학적 신중함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죠. 네,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파악이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회의감이 발생되고 철학적 신중함, 철학적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인식과 지식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문장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